지금 매출 떨어져서 너무 떨어졌을 때는 저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컨설턴트한테 의뢰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콕입니다.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저희도 매출이 떨어진 편입니다. 2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 떨어진 걸로 회복이 됐는데, 제가 볼 땐 이 상태에서 더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황이 느낌상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잘 엎드려가지고 복지부동 하는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오늘 질문이 이것과 좀 연관된 질문을 식당성에 올리셨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에 탁 알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매장을 보게 된다면 알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업주는 사실은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온라인을 점검합니다. 손님들의 어떤 리뷰라든가 반응, 그 다음에 온라인에 내 정보가 올바르게 돼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크로스타임이 없는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크로스타임이 있는 것처럼 정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영업시간이 또 짧게 들어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영업시간에 손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을 때 두 번째는요, 내 상품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상품의 점검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맛있냐 없냐 물으면 당연히 맛있다고 얘기하죠. 알바들한테 야, 우리 음식 맛없냐? 그러면 다 맛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객관적인 점검을 하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문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100건 정도만 설문조사를 해 받아보면 손님들이 내 매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0년 전에 저도 약간 요리사 출신이니까 매장에 코스 요리를 좀 하고 싶어서 다 준비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음식도 다 세팅하고 메뉴 세팅하고 그릇도 다 샀어요. 그런데 어떤 그 서비스 전문가가 저한테 매장에 대한 어떤 그 고객의 니즈를 좀 조사해봐라, 그런 얘기가 밥 먹다 오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질문지를 내가 좀 준비해서 할 수 있게 질문지를 줘라 그랬더니 아는 지인이니까 무료로 질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100장 정도, 150건 정도를 아마 설문지를 돌려서 고객한테 그 질문을 좀 돌렸어요. 그 통계를 딱 냈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초밥집이고 하니까 요리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님들은 제 식당을 밥집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일식 밥집으로. 그래서 저는 바로 모든 그 코스 요리에 대한 생각도 접고 그 매뉴얼도 다 접었습니다. 메뉴판도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다 접었어요. 그냥 밥집으로 갈 생각으로 다 만들었죠. 그 뒤로도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는데 그때 그 설문조사한 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혼자 또 나만의 어떤 그런 게 빠져가지고 상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코스 요리하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뻔했는데, 밥집으로 하기로 딱 마음 먹고 계속 밥집의 어떤 그 일식 밥집에 대한 세팅으로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은 떨어지지 않고 급속하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 당시 5만원에서 7만원짜리 세팅을 했는데 사실 그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긴 했어요. 내 상품을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보다는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하거나 저 같은 컨설팅하는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상품에 뭐가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출 떨어지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떨어질 때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한 뒤로 1년 있다가 바다에 오염물이 방사능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고생했었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 단기간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잘 되는 집도 있겠죠. 저는 이제 못하니까 그렇다 치고, 잘 되는 집은 잘 된다고 친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처럼 이제 좀 매출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요, 사실 저는요 다른 걸 손대지 않아요. 메뉴를 개발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해보니까 소용이 없어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낚시를 딱 들어보면요,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그런 고기가 안 잡히는 그 시절에 아무리 좋은 미끼를 써도 고기는 잘 안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미끼를 비싼 걸 써가지고 고기를 잡아보려고 하고 낚싯대도 좋은 거로 좀 바꿔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는 겁니다. 고기가 들어올 때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가 다 나간 상태에서 거기 아무리 딴짓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준비할 건 뭐냐면요, 손님들이 빠지고 없었을 때, 내가 과연 손님이 많이 들어올 때, 이 시절이 들어왔을 때 그 손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손님이 없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 운영하고 오는 손님을 잘 받는 거, 그 손님들이 대방문했을 때 내가 그 손님한테 얼마큼 잘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매출 떨어져서 너무 떨어졌을 때는 저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컨설턴트한테 의뢰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새로 식당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로 식당을 해가지고 이슈거리를 만들거나 오픈바를 받는, 거기서만 매출이 나는 거지, 사실 지금 어떤 걸 손댄다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마시고 다음 물이 들어올 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